안녕하세요, 프로 연우입니다. 중국의 커제 구단과 한국의 변상일 구단의 이번 LG배 결승에서 벌어진 논란의 몰수패 사건 이후 바둑계는 큰 혼란에 휩싸였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 35년간 이어져온 한중 바둑의 우호 관계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 순서대로 사건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바둑계에 미친 파장까지 모두 정리해 보겠습니다. LG배 결승 2국에서 커제는 따낸 사석을 돌통 뚜껑에 넣지 않은 규정 위반으로 경고가 2회 누적되어 반칙패를 당했는데요. 이어진 결승 3국에서도 커제는 같은 규정을 위반해 벌점을 받았습니다. 당시 경기 상황은 커제가 초반부터 밀려 승률이 1%로 낮은 상태에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며 변상일의 대마를 몰아치던 순간 심판이 개입해 벌점을 부과하려고 경기를 잠시 중단했습니다. 이에 커제는 변상일의 차례에 경기를 중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큰 소리를 쳤고 결국 대국장을 떠났습니다. 이후 대국장으로 돌아오지 않아 커제는 다시 한번 실격패로 결승전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허망하게 3국이 끝나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중국바둑협회는 LG배 결승 3국 결과 인정 불가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성명서를 보면 중국바둑협회는 심판의 이와 같은 개입이 시기적으로 부적절했으며 정상적인 경기 진행을 저해하고 선수에게 과도한 심리적 부담을 주어 경기 속행이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했다고 판단합니다. 대회 주최 측인 한국기원에 공식 항의를 하였고 재대국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중국바둑협회는 이번 LG배 3국의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 성명으로 발표했습니다. 세 번째로 중국 내 반응을 살펴보면요. 마샤오춘 구단은 이번 사건에 대해 아주 강하게 반응했는데요. 한국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바둑도 역사에 남을 일이다 라고 정치적인 상황까지 언급했습니다. 만약 내가 커제였다면 내일 경기를 바로 기권하고 앞으로 한국에서 열리는 어떤 대회에도 참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을 것이다. 한국은 정말로 뻔뻔하다. 진정한 바둑팬이라면 특히 삼성과 LG 등 한국 제품에 대해서 불매운동으로 커제를 지지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메이저 세계대회 중 하나인 몽백카페 세계바둑 오픈을 후원하는 바둑 애호가 리장건 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룰이 어디 있나. 규칙보다 우선하는 것은 바둑 정신이다. 다음 몽백카페부터는 변상일 선수가 참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강하게 의견을 표출했습니다. 또 쿵제 구단은 이번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는데요. 때로는 이겼지만 사실은 졌다. 졌지만 이긴 것이기도 하다. 바둑 경기에서 기쁨과 기도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며 이는 심지어 승패 자체보다도 고귀한 것이다. 저는 줄곧 커제의 대담한 성격을 높이 평가해왔으며 그가 영원히 자신에게 충실하고 스스로를 만들어가기를 바란다. 인생의 길은 멀고도 멀기에 천천히 구경하며 가자. 힘내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며 커제를 격려함과 동시에 바둑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전했습니다. 결승 3국이 벌어지고 바로 다음 날 LG배 시상식이 열렸는데요. 예상대로 커제 구단은 시상식에 오지 않았습니다. 커제는 사전에 시상식에 불참한다는 의사를 한국기원에 전달했고요. 커제뿐만 아니라 중국바둑협회 관계자들 그 누구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LG배 시상식에서 변상일 구단의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LG배 결승 2국 때 심판에게 커제 선수의 사석이 돌뚜껑 위에 놓여있지 않음을 알린 순간이 있었다. 당시에 어땠나? 이런 질문에 사실 커제 선수가 벌점을 처음 위반했을 때부터 좀 혼란스러워서 집중이 안 됐어요. 그런데 사석이 보여서 집중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화재배 때도 이런 규정이 있는 것을 몰랐나? 라는 질문에는 1차 경고에 관한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2번 누적되면 반칙패가 되는 줄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변상일 구단은 결승 2국에서 심판이 벌점을 주고 난 이후에 이 규칙에 대해 정확하게 알게 된 거죠. 규정의 취지, 목적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선수로서 이 규정에 대한 생각은? 변상일 구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룰이 없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승부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또 커제 선수는 심판이 개입한 순간이 부적절했다고 주장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변상일 구단은 제가 확실히 유리하다고는 생각했습니다. 저의 대마 타개가 거의 된다고는 생각했는데 확실히 되는 수를 바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심판이 오셨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변상일 구단은 승부가 찝찝하게 끝나서 마음이 불편하고 커제 선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중국에서는 사석을 어디에 놓느냐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커제 선수가 그런 점을 잘 숙지하지 못한 것 같고 그래서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폭탄이 하나 터집니다. 중국 갑조리그 한국 선수 출전 금지. LG배 3국이 끝나고 이틀 뒤인 1월 25일 중국 리그에서 외국인 선수, 즉 용병 출전을 금지하겠다는 소식이 중국 매체 신화바둑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 뉴스에 따르면 1번 중국 바둑 갑조리그와 여자 갑조리그에서 외국인 선수의 출전이 금지된다. 2번 전국 바둑 단체전에서도 외국인 선수가 포함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된다며 공정한 환경 조성 및 후진 양성을 이유로 밝혔는데요. 표면적인 이유는 후진 양성이지만 발표 시점을 보면 과연 이 이유만이 전부일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번 사건은 한국 바둑 기사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작년 중국 갑조리그에서 활약한 한국 선수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신진서 구단을 비롯해 박정환, 변상일, 신민준, 이창석, 김명훈, 그리고 여자 선수들도 최정, 김은지, 조승아 등 주요 선수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이 선수들 외에도 많고요. 특히 한국 랭킹 2위 박정환 구단의 경우 2024년에 벌어들인 상금 6억 5천만 원 중 42%인 2억 7,500만 원을 갑조리그에서 벌어간 만큼 갑조리그 상금은 한국 선수들의 수익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번 사건의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상금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선수들끼리 명승부를 펼칠 소중한 기회마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의 여파는 단순히 경제적 손실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런 갈등이 장기화된다면 한중 바둑 교류와 세계 바둑 발전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커 우려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월 26일 커제 라이브 방송과 위챗 공식 계정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커제 선수가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내겐 무척 중요했다. 9번째 세계대회 타이틀이 걸린 경기였다. 나는 우승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쏟아부었다. 그렇게 즐겨하던 게임과 소셜미디어 앱을 모두 지우고 오로지 바둑 연구에만 매진했다. 그렇게 몇 달을 보냈다. 20일에 열린 1국에서 좋은 내용으로 승리를 거뒀고 이것은 나에게 더욱 큰 동기부여가 되었다. 세계대회 통산 타이틀 획득 후에는 중국 바둑 역사상 전례 없는 기록이 되는 것이라서 이번 대회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모든 것을 걸었다. 22일을 기점으로 내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이후 며칠간 나는 끝없는 악몽 속을 헤매는 듯했다. 마치 지옥을 걷는 것만 같았다. 22일 이후로 음식은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고 단 한 번도 편히 잠들지 못했다. 매일 밤 눈을 감으면 그 끔찍한 장면들이 끊임없이 반복된다. 그래서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없고 어떤 일에도 집중할 수 없으며 잠조차 이루지 못한다. 눈을 감는 순간 내 뇌리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 바로 상대가 나를 신고한 직후의 상황이다. 나와 위빈 감독님 그리고 창하오 주성님이 이 불공정한 규칙에 항의하고 있을 때였다. 그 긴박한 순간에 믿기지 않게도 상대 선수는 현장에 있던 다른 이와 기사인지 심판인지 모를 사람과 웃으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우리는 아직 항의 중이었는데 그 찰나에 나는 무언가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다. 내가 부서진 건지 아니면 바둑이라는 경기가 부서진 건지 분간할 수 없었다.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나로서는 그들이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알 길이 없었다. 그가 무엇을 보고 웃는 건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내 어리석음을 비웃는 걸까? 그래, 나는 정말 어리석었다. 진짜 바보 같았다. 만약 내가 조금만 주의를 분산시켜 바둑판 안에만 집중하지 않고 바둑판 밖의 상황에도 신경 썼더라면 이런 복잡한 문제들에 휘말리지 않았을 텐데 왜 나는 꼭 바둑판 안의 일에만 집착했을까? 이렇게 오랫동안 혹독하게 연습했지만 정작 바둑판 밖의 세계를 고려하지 못했다. 나는 악의적으로 타인의 의도를 해석하고 싶지 않다. 어쩌면 그는 그저 쓴웃음을 지었을 뿐일 수도 있고 혹은 미안함에 어색하게 웃었을 수도 있다. 정확히는 모르겠다. 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재생되는 다음 장면은 내가 처음으로 경고를 받은 순간이다. 이국에서 처음으로 두 집 벌점을 받았을 때의 일이다. 22일, 그 운명의 날이었다. 나는 심판에게 항변했다. 제가 규칙을 확인해봤는데 언제 돌을 돌통 뚜껑에 넣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규칙에는 단지 사석을 돌통 뚜껑에 넣어야 한다는 짧은 문장만 있을 뿐입니다. 그때 심판이 한 말은 지금도 내 몸을 떨리게 한다. 규칙 해석권은 심판에게 있습니다. 제가 최종 결정을 합니다. 이 말에 위빈 감독님께서 즉시 창하오 주성님께 전화를 걸었다. 그 순간 심판이 우리를 향해 말했다. 만약 계속 시간을 끌면 지금 당장 패배 선언을 하겠습니다. 나는 심판의 그런 발언을 이해할 수 없었다. 두 번째 경기에서 그가 처음 개입했을 때는 분명 상대방의 착수 차례였기 때문이다. 이전 삼성화재배에서도 마지막 3번의 개입은 모두 한국 기사의 착수 차례에 이루어졌다. 그런데 왜 우리가 시간을 지연시킬 이유가 있단 말인가? 왜 이렇게 차별적이고 모욕적인 말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일까? 그 순간의 공포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정말 끔찍했다. 현장에 있던 나는 온몸으로 위협을
무력감을 느꼈다. 수십 쌍의 눈이 나를 응시하는 가운데 나는 내 몸 하나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조금이라도 움직였다가 또 다른 규칙 위반으로 몰릴까봐 두려웠다. 나를 굳건히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나를 걱정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여러분이 바로 내게 희망을 안겨주셨다. 여러분 덕분에 나는 깨달았다. 내가 진 게 아니라는 것을. 사실은 이렇다. 상대는 단 한 판도 이기지 못했다. 커제는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렇게 갑작스럽게 분위기를 전환하니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그래, 시험은 끝났어. 나는 아주 훌륭한 답안지를 제출한 거야. 라고 커제 구단이 심경을 밝혔습니다. 또 커제는 자신의 웨이보 계정 프로필을 세계바둑 8관왕에서 9관왕으로 수정하며 자신이 진정한 우승자임을 암시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번 사건을 지켜본 한국의 김지석 구단이 개인 심경을 담은 장문의 글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한게임 바둑 기사에 나온 글이고요. 커제와 중국 바둑 협회는 피해자가 아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 그것도 결승전에서 발생했기에 높은 수준의 대국을 기대했던 많은 바둑 팬들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더불어 중국 바둑 협회는 결승전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담은 공문을 발표했고, 커제는 시상식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사건은 바둑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사건의 경과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커제와 중국바둑협회는 심판의 개입 시점에 강한 불만을 표했지만, 그렇다면 그들은 심판이 언제 개입해야 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변상일의 차례에 경기가 중단되었으니 변상일에게 유리하게 개입했다는 주장은 억지스럽다. 커제는 명백히 규칙을 위반했으며 벌점 2집 공제는 당연한 조치였다. 사실 벌점을 공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매우 짧다. 만약 커제가 자신의 실수를 바로 인정했다면 이 과정은 10초도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시간이 길게 소요된 이유는 커제가 판정에 불복하며 항의했기 때문이다. 커제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다면 오히려 심판이 변상일의 수읽기 흐름을 끊는 결과로 이어졌을 수도 있다. 이는 심판이 특정 선수에게 유리한 시점을 골라 개입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음을 보여준다. 심판은 그러한 의도를 가질 수도 없고 가져서도 안 된다. 물론 심판의 개입 시점에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규칙 위반을 인지한 즉시 경기를 중단하고 판정을 내렸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심판의 역할은 선수가 규칙을 준수하도록 감시하고 위반 시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하는 것이다. 감독을 설득하거나 이해시키는 것은 심판의 역할이 아니며 그러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해당 규칙이 왜 도입되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과 중국은 바둑 규칙과 개가 방식이 다르다. 중국 룰은 개가 과정에서 사석을 사용하지 않는 반면 한국에서는 사석통 사용이 기본이다. 이 차이로 인해 과거부터 사석과 관련된 분쟁이 종종 발생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규칙이 도입되었다. 특히 상대방 돌통에 사석을 넣는다거나 상대가 볼 수 없는 사각지대에 사석을 숨겼다가 개가 때 사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일부는 큰 분쟁으로 번지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이 규칙이 만들어졌으며 나는 이 규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벌점의 수위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건 역시 이번 결승전과는 관련이 없다. 한국기어는 개정된 규칙을 중국 측에 사전에 통보했으며 양측의 합의 아래 대국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한국 바둑리그에 참가한 중국 선수도 비슷한 사례로 벌점을 받은 적이 있어 중국 측과 커제가 규칙을 몰랐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선수는 경기 도중 심판이 편파적이라거나 같은 사안에 대해 일관성 없이 판단하거나 규칙대로 판정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항의할 수 있으며 이는 정당한 권리다. 그러나 경기 중 규칙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규칙의 부당성은 경기 전에 논의할 문제다. 이번 사건에서 규칙의 합리성에 대한 논쟁은 가능하겠지만 심판의 판정이 편파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선수로서 규칙을 숙지하지 않은 것은 부끄러워야 할 일이며 이를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지 않은 협회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국 당시 커제의 과격한 반응은 감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시상식에 불참한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행동이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둑 팬들이며 가장 큰 책임은 커제와 중국바둑협회에 있다고 본다.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이번 사건이 규칙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홍민표 국가대표팀 감독이 입장문을 밝혔는데요. 안녕하세요. 국가대표팀 감독 홍민표입니다. 이번 LG배 결승전은 바둑계의 아픈 역사로 기억될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이번 결승전을 위하여 모든 것을 걸어 준비하고 난적 커제를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한 변상일 구단은 온전히 가져가야 할 명예를 빼앗겼습니다. 우리 한국 기사들은 규정을 준수하고 심판과 상대를 존중하며 대회의 권위를 손상시키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여기며 그동안 대회를 치러왔습니다. 또한 팬들의 중요성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좋은 바둑으로 보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여겨왔습니다. 우리는 공정과 평등을 지켜줘야 합니다. 사석 규정은 그동안 한국 룰을 존중하지 않은 중국 선수들과의 분쟁이 20년간 지속되다가 생긴 룰입니다. 중국 룰에서는 사석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주최 대회에서 상대방이 사석을 어떻게 관리하든 우리는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룰의 사석은 상대방의 집을 메우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석을 상대방에게 돌려주거나 간수를 잘못해 실제로 개가의 결과가 다르게 나온 사례들로 인해 큰 파장을 일으켰고, 보이지 않는 곳에 사석을 두어 계산에 혼선을 준 일들이 팽배해 왔습니다. 프로들은 물론 반상에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석을 통한 계산이 착오를 일으킬 확률이 적기 때문에 사석을 확인하여 계산하는 것이 우리 한국 기사들의 보편적인 계산법입니다. 우린 한국 룰로 진행되는 대회만큼은 존중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지금 가장 마음이 좋지 않은 사람은 변상일 구단입니다. 우리 한국을 대표하며 한국의 명예를 위해 노력하는 변상일 구단에게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룰과 중국 룰은 괴리가 크고 문화적 차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바둑계가 모여 고도화된 세계 룰을 만들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결승전 혼란 이후 한국기원은 침묵으로 5일을 보내고 드디어 오늘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한국기원입니다. 세계적인 두 선수의 결승 대국에 대한 기대가 크셨을 팬 여러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대회 명성에 누를 끼쳐 후원사 LG와 주최사 조선일보에도 대단히 죄송한 마음입니다. 제29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결승에서는 사석관리 규정 위반으로 반칙패와 기권패로 우승자가 결정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LG배는 한국기원 주최대회로 한국바둑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관련 규정은 2024년 11월 개정 시행됐으며 사전에 모든 외국 단체에 공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사석 관리 규정은 사석에 관한 양국의 상이한 계산 방법에서 비롯됐습니다. 사석이 개가에 영향을 끼치는 한국에서는 필요한 규정이지만 사석을 개가에 적용하지 않는 중국에서는 생소한 규정일 것입니다. 또한 규정이 개정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아 중국 선수들의 적응 기간이 부족했으리라 생각됩니다. 한국기원은 이번 일로 인해 한국과 중국이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무너지지 않길 바라며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히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과 긴밀한 대화를 통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대회는 국제적 규정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주최 국가의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바둑의 세계화와 세계대회 규정 정립을 위해 국제적으로 규정을 통합해야 하는 상황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기원은 이른 시일 내에 중국기원, 일본기원 등과 충분히 논의를 통해 세계대회에 걸맞은 통합 규정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둑팬 여러분들과 이번 일로 상처를 받은 모든 분께 사죄의 말씀을 전하며 이번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렇게 한국기원이 입장문을 발표한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중국바둑협회가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중국 측은 소팔 코사놀 세계 최고기사 결정전에 불참을 통보했는데요. 사실 이번 대회에서 커제 구단이 와일드카드를 받았거든요. 중국의 쉬자양과 투샤오이, 그리고 한국의 신진서, 박정환, 신민준, 강동윤, 일본의 후쿠오카 고타로, 대만의 쉬하오흥이 참가하는 아주 흥미로운 9명 플릭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불참 선언으로 인해 대회는 무기한 연기되었고 한국기원의 공식 일정에서도 오늘 스케줄이 삭제된 상태입니다. 다가오는 2월 17일 농심 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과 앞으로 있을 세계대회들이 정상적으로 개최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이 결승 2국이 벌어진 1월 22일부터 오늘 1월 28일까지 단 일주일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경기의 결과를 넘어 바둑계와 한중관계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정리한 내용을 통해 이 문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짚어봤고요. 하루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어 바둑계가 본연의 가치를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소식을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